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담양의 한 동물단체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세계 가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 국제관광 마라톤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담양의 한 동물단체가 유기견들을 치료하고 보호한다면서 후원금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꽃비라는 어미견이 죽기도 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미견 한 마리가 땅에 누워 고통스러워합니다. 앞다리가 부러져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새끼견도 불안해합니다. 지난 3월 26일 담양의 한 동물단체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동물단체는 어미견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와 도망간 새끼견을 기다린다며 어미견을 다음 날까지 방치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꽃비라는 이름을 가진 어미견의 몸은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미견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을 찾는 대신 SNS에 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교통사고 견을 봤다, 찍었다, 몸구원을 했다. 그러면 당장에 가서 병원을 가야지. 무슨 새끼 때문에 못 갔니. 꽃비 영상을 올려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한 이 단체는 이런 방법으로 후원금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일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고 법인 계좌에서 빼낸 돈을 사적 용도로 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후원금 열었는데 제 계좌로 왜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본인이 빼시거나 남편한테 보내신 적 없어요? 사람번 돈다고? 아예 없어요. 없어요. 최근 이 단체는 유기견을 주지 않는 담양동물진료소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담양군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유기견을 돈벌이에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에서 세계 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동대문구 세계 가족축제는 각국의 먹거리, 공예품,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위한 축제입니다. 11일 오전 10시 용두공원 메인 무대에서는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이주여성 합창단 행복메아리와 다문화 자녀 연극단 어울마당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공예품 만들기, 전통놀이 즐기기 등 각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세계 먹거리 장터에서는 춘권, 버블티 등 15개국 40여 개 메뉴를 선보였으며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가 제공됐습니다. 군은 다문화 가족들이 나라의 차이를 넘어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지식의 꽃밭에서 구민들이 직접 대표 향기를 선정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표 향기 선정 프로젝트는 동대문구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향기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대표 향기 선정을 위해 군은 지난 10일, 11일 이틀간 구민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특히 11일 진행된 행사에서는 뮤지션 데이지, 최온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민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선정된 대표 향기 그린날에는 설문조사 후 향기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구청 민원실에는 스마트 발향 장치가 설치돼 방문하는 구민 누구나 대표 향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도 대표 향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은 대표 향기가 구 브랜드로서의 역할은 물론 구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홍대 레드로드가 들썩였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사람을 보라 축제가 열린 건데요. 체험 부스와 가수들의 공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제2회 마포구 사람을 보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장애공감 체험존과 플리마켓, 바자회, 전시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방송인 조영구가 진행을 맡은 사람을 보라 기념행사에서는 먼저 다 함께 장애인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장애 인식 개선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기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배희관 밴드와 아카펠라 그룹 오직 목소리, 가수 진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빗속에서도 열창을 이어간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는 뜨거운 열기와 환호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랑클랑 합창단과 칸타빌레 합창단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관객과 함께하는 합창 공연을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시도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시도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3일 기관 표창과 포상금 6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참여도 등 적극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대구시는 식품위생감시 인력관리, 현장보고 장비 활용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과 기초위생관리,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식품안전관리 우수 사례 등 13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비 유행 변화를 반영한 대구로 등록 배달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시도 단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 뷰티 서비스업과 K뷰티의 상생 축제인 제11회 대구 국제뷰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지역 뷰티 서비스업과 K뷰티의 상생 축제인 제11회 대구 국제뷰티 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지난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 제품 기업 120개사와 200여 개 부스가 참가해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또 뷰티 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관련 기능 경기대회가 개최되고 뷰티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는 뷰티 칼리간에서는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뷰티 체험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 상담회와 구매 상담회, 메이크 오버쇼, 신제품 설명회가 진행됐고 헤어쇼와 미용 경기대회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소통과 협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음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 교도소 이전, 경부 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전 대응 및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존 공약 이행 완료와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SA 등급에서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횡성군은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현재 100대 공약 중 45건을 이행 완료해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인 34.26%보다 높은 45%의 공약을 이행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계속해서 공약 사항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공약 이행 평가단을 운영하고 공약 사업 확정과 실천 계획 수립, 분기별 추진 상황 공개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에 힘써왔습니다. 횡성군이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횡성 군립도서관에서 청년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청년 아카데미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개강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까지 상향하고 자기개발, 일자리, 창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강을 선보입니다.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의 3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소비자가 건강한 먹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개장하고 학교급식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농촌과 생산부터 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3차 이사회에서는 2023년 감사 결과 및 예산 결산 승인, 정관 및 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 확보, 농업인 소득 증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유지 기반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봉축법 요식이 봉행됐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봉축표어로 진행된 이번 봉축법 요식은 월정사 경내 적광전 어감문합 특설무대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문화국장 지철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요식은 부처님께 6가지 공양을 올리는 육법 공양과 명종 오타, 헌화와 관불, 축사, 법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평창군청과 함께하는 나눔 전달식, 봉축 한마당도 진행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그 뜻을 기렸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베트남 호찌민시 대표단을 맞이해 2024 충북 호찌민시 투자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호치민시 대표단 단장인 보반호안 부위원장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작년 자매 결혼 이후 재회한 두 사람은 도내의 핵심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청주공항과 호치민시 떤선엿 공항 간의 자매공항 업무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북도는 호치민 대표단 방문을 통해 양지역 간 구체적 교류 협력 추진의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고 K 유학생 사업 등 양지역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충청북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 성장 거점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관련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향후 충북이 제2의 판교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CAB 기술, 즉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하여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충북 특화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함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주관기관으로 2026년까지 약 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한국산림문학헌장비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령시가 한국산림문학헌장비공원 현판식 및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녹색 정신을 확산하고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다지기 위해 조성된 한국산림문학헌장비공원에서 진행돼 정자 현판식과 5개 12제막식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 모국 방문단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견학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에서 지난 1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모국 발전상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0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학은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조국의 언어, 역사 등을 가르치며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시켰습니다. 포항시와 용인특례시가 양 도시 간 도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용인 특례시와 양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교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을 비롯해 양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와 용인 특례시는 각각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 중점 육성을 통해 세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 경제, 문화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상호 협력 및 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며 특히 관광,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히 소통해 양도시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금액이 달라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의 108동과 109동은 모두 공항 활주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소음 피해 보상금은 각각 다릅니다. 비행 항로와 가까운 109동이 조금 먼 108동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지난 2020년 국방부가 내놓은 소음 피해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109동은 물론 110동, 111동 등 3동만 월 4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1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뒤 90웨클 이상 지역을 2종, 85웨클 이상 지역을 3종으로 구분했는데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소음인데 어떤 담 하나 사이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하는 게 조금 불만이거든요. 소음 피해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한 소상공인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관리 받으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거든요. 비행기 지나갈 때면 제가 죄인이 된 느낌이고 광주 광산구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5년 예정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전문가, 우리 광산구가 소음 영향도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적합하고 공정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차등 보상 문제가 자칫 지역 공동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애써 키운 농작물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강진의 시설하우스 82개 농가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월 강진의 딸기 시설하우스 농가 두 곳에서는 출하를 앞둔 딸기 200여만 원어치를 도난 맞았습니다. 도둑들이 하우스에 몰래 들어와 잘 익은 딸기를 따 사라진 겁니다. 잇따르는 농작물 절도 소식에 강진군 성정면에 사는 유지아 씨는 지난 3월 CCTV 7대를 설치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진입로는 물론 육묘장 입구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한밤중에도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상황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경을 덜 쓰죠. 하루에 2번 왔다 갈 거인데 한 번, 3번 왔다 갈까, 1번 왔다 가고 이렇게. 예. 그 핸드폰으로도 항상 보니까 24시간 여기 안에 밤에 밤잠 안 자고 지킬 수도 없잖아요. 설치 비용은 강진군이 절반을 지원해줬습니다. 강진군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수국 등 과체류와 화해류를 재배하는 82개 농가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딸기 농가 중에 2농가가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딸기 농가들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농민들이 시설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며 농작물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광주시 공영자전거 타랑계의 한 달 이용자 수가 6천 명으로 1차 운영 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광주시 공영자전거 타랑계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입 4년째인 지난해 6월 운영을 전격 중단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시범 운영 한 달간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처음 운영했을 때 월 평균 이용자 수가 600여 명에 그쳤는데 1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짧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90분에 1,000원이었던 이용 요금을 무료화하고 대여소를 51곳에서 101곳으로 대폭 늘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자전거 도로는 667km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또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공영자전거 수가 4,500대인 것에 비하면 타랑계 350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자전거 탈 만한 도로 조건이 있는가. 광주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 타랑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라든가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 절차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한다든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까지 타랑계를 시범 운영한 뒤 적절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대표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통제형 길놀이를 3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기마와 수군 행렬을 이끌었으며 진해로에서의 군사회의 장면 등을 재현해 외적선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작품들도 선보였습니다. 또한 주 행사장을 이순신 광장과 선소 유적지 등 여수와 여천 지역으로 이원하여 특색 있게 운영했으며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시연, 전라 좌수형 수군 무예시범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했습니다. 2023 여수 지역사회 사회공헌 백서 발표회와 지역상생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시민 영역단체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2023 여수 지역사회 사회공헌 백서 발표회와 지역상생 대토론회를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2회차 발간된 2023년 여수 지역 사회공헌 백서는 시민의식 조사와 사회공헌 등의 자료를 수집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위한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도내 최초의 마라톤 대회인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9일 제주시 구좌읍 종합운동장에서 제28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스는 하프 10km, 5km 걷기 등이고 전 구간 구좌읍 해안도로를 따라 구성됐습니다. 한편 1995년 처음 열린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는 도내 최초 마라톤 대회이자 국내 최초 일반인까지 참가한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전주 문화유산 야행이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천년고도의 찬란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2024 전주 문화유산 야행 다같이 전주마블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여행 속에 또 다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 보드게임을 통해 게임도 즐기고 역사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됐으니까요. 전주 야경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외출 최소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양산이나 모자 등을 통해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